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어제 배당주를 모아가는 제가 25년도 목표를 정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바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나마 휴일이라 이렇게 대응이 가능해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폭락과 앞으로의 기술주 투자 방향성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주 반등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제의 중심이죠. 바로 중국의 딥시크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던 챗 GPT의 대항마입니다. 이 어플의 출시로 기술주 대폭락이 왔죠. 딥시크의 이 어플이 화제가 이제야 되었지만 첫 출시가 된 것은 23년 11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더를 공개했고 24년 5월에는 한층 더 개선된 딥시크 V2를 출시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돌풍에 해기된 것은 딥시크 V3입니다. 이번 출시에서 미국의 주요 AI 모델보다 성능이 더 낮거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성능이 비슷한데 왜 이렇게 날리고 엔비디아 폭락은 왜 그런 거야 하시겠지만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면서 엔비디아의 초고가 고성능 제품을 활용해서 AI 관련 사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에서 개발 비용을 557만 6천 달러, 약 78억 원에 불과하다고 공개했는데요. 메타가 최신 AI 모델인 라마3 모델을 엔비디아 고가 칩인 H100으로 훈련한 비용 대비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저렴한 칩인 H800을 시간당 2달러에 2개월 동안 빌린 비용을 계산한 것으로 판관비, 즉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에서 판관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까요? 결국 말도 안 되게 저렴하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다만 또 한 가지 봐야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중국이라는 것인데요.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정말 저 금액이 맞는지 검증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딥시크를 활용하여 중국 공산당 이야기를 하면 자체 검열처럼 대답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번 이슈의 핵심은 이야기했듯이 해당 어플의 성능보다 개발에 대한 비용 이슈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일어난 것이 어제의 AI 관련주 대폭락이죠. 엔비디아는 17%가 빠졌습니다. 시가총액 1위에서 바로 3위로 내려왔으며 6천억 달러의 시총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한국 돈으로 약 880조 원 정도인데 삼성전자가 2번 망하고 하이닉스가 1번 망해야 날아가는 시가총액입니다. 제가 가치주 중심의 배당주로 포트를 짜고 있죠. 화이자, 알트리아, 아메리칸 타워, 넥스트라 에너지, 리얼티 인컴인데 이 모든 종목의 시가총액 합보다 어제 하루 날아간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높은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큰 금액이 증발했는지 감이 오실까요? 정말 무섭게 떨어졌는데 어제 저도 타점 잡고 XOXL을 아주 극소량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이게 트리거가 돼서 그동안 올랐던 AI에 대한 실망감으로 추세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인데요. 엔비디아가 한창 나홀로 올라갈 때 끝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저걸 매수하는 빅테크들이 결국 돈을 벌어야 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벌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적으로 나와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가시화가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기대감이 더 큰 것으로 생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메타나 구글, 애플, 테슬라 등 빅테크의 입장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슈의 핵심은 AI의 방향성과 실망감이 아니라 그 AI를 더욱 발전시키고 수익화를 위한 투자 비용이 합리적인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이슈이기 때문에 만약 애플에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만들어내는데 H100이 아니라 H800만원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빅테크 입장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경우라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이런 AI 반도체 기업들은 주가 폭락으로 추세 하락의 전환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제의 폭락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주요 AI 관련주 데이터 센터도 폭락이 왔었습니다. AI 전력 인프라 주요 기업들의 주가 현황인데요. 반도체 주가 못지않은 폭락이 왔습니다. 트럼프도 트윗을 올리면서 딥시크의 이번 AI가 미국의 경종을 울려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 것이다 하는데 과연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지금 매수 비중이나 매수 단가, 현금 비중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가장 쉬운 것은 QQQ 분할 매수인 것 같습니다. 이건 진리죠. AI가 대세 하락으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럼 땡큐 감사 매수죠. 다만 개별주로 바라보면 비중 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세 하락으로 전환하더라도 AI 자체에 대한 흐름이 변하는 것은 아닌데 트럼프도 스타게이트 계획 설립까지 할 정도로 진심이기 때문에 대세 자체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제 AI가 그래픽 칩에서 실제 활용도로 넘어가는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엔비디아 거래량이 8억 주인데 정말 이거 대단한데 거래량을 실으면서 마이너스 15% 하락과 모든 차트를 다 깨고 121선 밑으로까지 내려와서 두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여기서 반등해줄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과한 우려였던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8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인데 과연 실적은 어떨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할지가 관건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주 줄줄이 기술주 실적 발표에 FOMC 회의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 주가 향후
향후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정말 뭐 테슬라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악화되고 A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한다면 정말 이때는 AI 대폭락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AI 관련주 폭락이 저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가치주의 상승입니다. 어제 나스닥이 정말 나락을 향해 갔지만 반대로 다우존스는 올랐는데요. 대표적 가치주 집합체인 SCH를 비교로 보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4개의 종목은 제 대표 배당주 종목들인데 어제 반등을 많이 해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절대적인 상승 수치가 낮을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사실 기술주 하락에 대해서 비교해보면 정말 이 정도는 많은 선방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일요일에 제가 결산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계좌 상황과 비중이 달라졌습니다. 25년도 배당주 수량 목표를 정했고 열심히 모아서 기술주 하락 시 모아간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기술주 폭락이 와버렸네요. 이런 반등은 역시 AI 관련주 폭락 때문인데, 기술주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과매도가 일어났고 지금 그 자금이 가치주와 안전자산으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갔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 상승과 같은 말인데 채권의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네요. 경기 악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 심리로 채권 가격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현재 M2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유동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동성을 AI가 흡성대법으로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배탈나서 토해냈으니까 그 돈을 가치주와 안전자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제 1월 30일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은 금리 동결인데요. 다만 변수는 트럼프죠. 공개적으로 파월에게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있을 FOMC 회의에서 압박으로 인하를 진행할 것은 가능성이 희박한데, 금리를 동결하더라도 그 후에 파월이 무슨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연 트럼프의 뜻을 따라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지 아니면 반대로 매파적 발언으로 트럼프의 반기를 들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네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제 배당 가치주들이 대세 상승이 올 것인지 기대감도 드는데요. AI 관련주가 일시적 하락으로 다시 반등해서 가치주가 다시 보합 및 하락이 오면 수량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면 그만이고, 반대로 AI 대세 하락으로 가치주 상승이 오면 기술주 줍줍 매입의 기회로 삼으면 그만인 상태입니다. 어느 방향이든 대응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오늘은 긴급하게 어제 대폭락을 위해 간단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폭락보다 가치주 상승으로 인한 기대감이 저에게는 더 크네요. 오늘 이후 이번 주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